나는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예측을 잘한다. 나는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예측을 잘한다. 이건 자랑은 아니다. 사람을 불신하는 것이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다만 오래 사람을 보고, 오래 실망하고, 오래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겪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한 감각이 생긴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다음 장면이 보이는 것이다. 이 사람은 오늘도 게임만 하겠구나. 서부 연습 10분도 안 하겠구나. 줄넘기 5분도 안 하겠구나. 내가 도와줘도 고마워하지 않겠구나. 또 남 핑계를 대겠구나. 상대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하겠구나. 어떻게든 나를 무너뜨리려 하겠구나. 돈이든 체력이든 있는 척 하겠구나. 술값 안 내고 가겠구나. 술 마시고 차 끌고 가겠구나. 책을 읽은 척 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이 생각까지 간다.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겠구나.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대부분 믿고 시작한다. 좋게 보려고 한다. 나도 그랬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겠지. 오늘만 그런 거겠지. 말은 거칠어도 속은 괜찮겠지. 언젠가는 고마워하겠지.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말보다 반복이 보인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설명하지만 결국 반복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다. 두 번은 습관일 수 있다. 세 번부터는 그 사람의 방향이다. 탁구장에서도 그렇다. 어떤 사람은 오늘도 게임만 한다. 연습은 하지 않는다. 서브 연습도 하지 않는다. 잔발도 만들지 않는다. 기본기도 반복하지 않는다. 그런데 실력은 늘고 싶어 한다. 이건 참 이상한 일이다. 몸은 바꾸지 않으면서 결과만 바뀌길 바란다. 연습은 지루하다고 피하면서 게임에서 지면 억울해한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새 러버가 아닐지도 모른다. 새 라켓도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필요한 건 서부 연습 10분과 줄넘기 5분이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외면하는 것들. 진짜 성장은 대개 화려한 곳에 있지 않고 남들이 안 보는 구석에 있다. 서부 연습은 혼자 하는 시간이다. 누가 박수 쳐주지 않는다. 공 하나 들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짧게 넣어보고 길게 넣어보고 회전을 바꿔보고 실패하고 다시 줍고 참 재미없다. 그래서 중요하다. 재미없는 걸 버티는 사람만 진짜 자기 공을 갖게 된다. 서부 연습 10분도 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비슷한 말을 한다. 서부는 게임하면서 늘면 돼. 그런데 게임만으로는 서부가 깊어지지 않는다. 게임은 시험이고 연습은 공부다. 공부는 안 하고 시험만 많이 보면 점수표만 다른다. 몸은 그대로다. 줄넘기도 그렇다. 5분. 딱 5분이다. 그런데 이 5분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많다. 탁구 치러 왔지. 줄넘기 하러 왔냐?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다. 탁구는 발의 운동이다. 라켓으로 치지만 발로 준비한다. 발이 죽어 있으면 공은 항상 늦다. 잔발이 없고 리듬이 없고 중심이 위로 떠 있으면 아무리 손이 빨라도 공은 가볍다. 그런데도 사람은 힘든 건 피하고 멋있는 것만 원한다. 드라이브는 배우고 싶어 하지만 그 드라이브를 버틸 다리는 만들지 않는다. 멋진 기술은 원하면서 그 기술을 담을 몸은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몸이 기술을 배신한다. 도움을 받는 태도도 그렇다.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아도 고마워하지 않는다.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공을 맞춰주고 연습을 도와주고 시간을 내줘도 그걸 상대의 배려로 보지 않는다. 그저 자기에게 필요한 서비스처럼 여긴다. 이건 실력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태도 문제다. 탁구는 상대가 있어야 하는 운동이다. 혼자 라켓 들고 벽 보고 철학자처럼 서 있어도
결국 공은 사람이 줘야 한다. 그러니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오래 배우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력 부족보다 태도 부족 때문에 더 빨리 멀어지기 때문이다. 핑계도 반복된다. 라켓 탓, 러버 탓, 파트너 탓, 공 탓, 조명 탓, 컨디션 탓, 상대 매너 탓. 핑계는 참 부지런하다. 사람보다 먼저 탁구장에 와 있는 것 같다. 물론 실제로 조건이 안 좋을 때도 있다. 라켓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러버가 죽었을 수도 있고, 컨디션이 나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실패에 핑계가 붙으면 몸은 배울 기회를 잃는다. 실수할 때마다 자기 안을 보지 않고 밖을 보면 성장은 멈춘다. 탁구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지는 사람이 아니다. 지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사람이다. 말도 그렇다.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 농담인 척 비꼰다. 조언인 척 깎아내린다. 걱정하는 척 무시한다. 그렇게 치면 안 되지. 아직도 그거 못해? 너는 맨날 똑같다. 말은 공보다 오래 남는다. 공은 한 번 지나가면 끝이지만 말은 사람 마음에 걸린다. 탁구장은 작은 공간이다. 그 작은 공간에서 서로를 조금씩 견디며 운동한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기 말이 상대의 하루를 망칠 수 있다는 걸 모른다. 공을 잘 치는 것보다 말을 덜 다치게 하는 사람이 훨씬 귀하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남을 무너뜨리려 한다. 그 사람에게 탁구는 운동이 아니라 서열 싸움이다. 상대가 잘 되면 불편하고, 상대가 늘면 초조하고, 상대가 칭찬받으면 마음이 뒤틀린다. 이기고 싶은 게 아니다. 남이 올라가는 걸 못 견디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탁구를 치지 못한다. 항상 남의 탁구를 감시한다. 누가 늘었는지, 누가 이겼는지, 누가 누구와 연습하는지. 그렇게 남을 보느라 정작 자기 발은 보지 못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남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 중심부터 무너져 있다. 있는 척하는 사람도 있다. 돈이 있는 척, 체력이 있는 척, 아는 척, 괜찮은 척, 여유 있는 척. 사람은 부족한 것을 가끔 크게 말한다.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굳이 증명하지 않는다. 진짜 체력이 있는 사람은 말보다 계속 움직인다. 진짜 아는 사람은 필요한 만큼만 말한다. 탁구도 그렇다. 공이 무거운 사람은 자기 공이 무겁다고 계속 말하지 않는다. 그냥 받아보면 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진짜는 되게 조용하다. 술자리에서도 사람은 보인다. 술값을 안 내고 가는 사람. 늘 계산할 때쯤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가 오거나 갑자기 바빠지는 사람. 이런 건 작은 일 같지만 작은 일이 사람을 보여준다. 술값 몇 만 원의 문제가 아니다. 자기 몫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다. 자기 몫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운동에서도 비슷하다. 연습은 남이 도와주길 바라고 책임은 남에게 넘기고 결과만 자기 것으로 가져가려 한다. 술 마시고 운전하려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건 실수라고 부르기 어렵다. 자기뿐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가볍게 여기는 태도다. 그런 사람을 보면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는 별 의미가 없어진다. 사람의 기본이 먼저다. 탁구장에서의 매너와 술자리에서의 책임감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한 뿌리에서 나온다. 자기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는가. 이걸 아는 사람이 결국 좋은 사람이다. 책을 읽은 척하는 사람도 있다. 한두 문장을 어디서 듣고 마치 깊이 이해한 것처럼 말한다. 책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다. 얕게 본 사람일수록 크게 말한다. 깊이 들어간 사람은 말이 조금 느려진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이다. 아는 것 같았던 것이
얼마나 얕았는지. 처음엔 확신이 크고, 조금 지나면 의심이 생기고, 더 지나면 조용해진다. 진짜 배운 사람은 자기 물음을 숨기지 않는다. 탁구도 오래 치면 그렇다. 처음엔 이기면 다 안 것 같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겼는데도 찝찝한 날이 있고, 졌는데도 몸이 좋아진 날이 있다. 그 차이를 느끼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사실 앞에 모든 예측은 여기로 모인다. 게임만 하는 사람도, 연습을 피하는 사람도,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핑계를 대는 사람도, 상대를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는 척하는 사람도, 결국 공통점은 하나다.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다. 밖만 본다. 상대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운이 어떻고, 누가 나를 무시했고, 누가 나를 이겼고, 누가 나보다 잘났고, 그런 것들만 본다. 하지만 성장은 자기 자신을 보는 순간 시작된다. 내가 왜 늦었는지, 내가 왜 급했는지, 내가 왜 고마워하지 못했는지, 내가 왜 남을 깎아내리고 싶었는지, 내가 왜 인정받고 싶어 이렇게 애쓰는지. 그걸 보는 사람은 천천히라도 바뀐다. 그걸 보지 않는 사람은 오래 해도 비슷하다. 사람을 오래 보다 보면 부정적인 예측이 잘 맞기 시작한다. 이건 내가 특별히 날카로워서가 아니다. 사람의 패턴은 생각보다 정직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갑자기 변하는 것 같아도 대부분은 반복하던 방향으로 간다. 게임만 하던 사람은 대개 오늘도 게임만 한다. 핑계를 대던 사람은 오늘도 새로운 핑계를 찾는다. 고마움을 모르던 사람은 오늘도 누군가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긴다. 그래서 예측이 맞는다. 조금 슬픈 정확도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너무 차갑다. 사람을 예측한다는 건 사람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 가끔 예측을 깨는 사람이 있다. 정말 가끔. 게임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조용히 서브 바구니를 들고 간다. 핑계 많던 사람이 어느 날 말없이 자기 발을 본다. 도움받기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먼저 말한다. 오늘은 제가 공 맞춰드릴게요. 그런 순간을 보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아주 조금 회복된다. 아, 그래도 사람은 바뀔 수 있구나. 느리지만, 어렵지만, 가능하긴 하구나. 그래서 나는 부정적인 예측을 잘하지만 사람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대부분은 예상대로 흘러간다. 하지만 가끔 누군가는 자기 패턴을 깨버린다. 그 사람은 대단한 선언을 하지 않는다. 조용히 행동을 바꾼다. 말이 줄고, 연습이 늘고, 핑계가 줄고, 감사가 생긴다. 그때부터 사람은 달라진다. 탁구도 그렇고, 삶도 그렇다. 어쩌면 부정적인 예측이란 상처받지 않기 위한 마음의 방어일지도 모른다. 기대했다가 실망하기 싫었어. 먼저 예상하는 것이다. 저 사람은 아마 또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덜 아프다. 하지만 동시에 그 예측은 나를 조금 차갑게 만든다. 사람을 보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리게 만든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예측은 필요하지만 단정은 위험하다.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을 볼 때 패턴은 보되 가능성까지 닫지는 말자. 오늘도 게임만 할 것 같은 사람을 그렇게 예측할 수는 있다. 하지만 혹시라도 그 사람이 서브 연습을 시작하면 그 변화는 인정해주자. 핑계만 댈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잘못을 말하면 그 한 문장은 가볍게 넘기지 말자. 고마움을 모를 것 같은 사람이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면 그 순간은 받아주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변하는 사람은 정말 어렵게 변한다. 그 어려움을 알아보는 것도 오래 사람을 본 사람의 몫이다. 결국 내가 싫어하는 건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연습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서브를 못 넣는 사람도 아니고 줄넘기를 못하는 사람도 아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건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려는 사람이다. 부족한 건 괜찮다. 느린 것도 괜찮다. 못하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끝까지 남 탓만 하는 사람, 끝까지 있는 척만 하는 사람, 끝까지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끝까지 자기 안을 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먼저 지친다. 반대로 조금 부족해도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 좋다. 제가 아직 발이 늦네요. 제가 너무 급했네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오늘은 서브 연습 좀 해야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직 약해도 괜찮다. 그 사람은 잘할 수 있다. 탁구도, 사람도 자기 모습을 볼 줄 아는 순간부터 진짜 성장이 시작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사람을 어느 정도 예측한다. 그리고 자주 맞힌다. 조금 씁쓸하지만 그게 현실이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아주 작은 빈칸을 남겨둔다. 혹시 모른다. 오늘도 게임만 할 것 같던 사람이 서브공을 들고 혼자 10분을 보낼지, 핑계만 댈 것 같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발을 볼지, 있는 척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조용해질지. 사람은 잘 안 변한다. 하지만 변하는 사람은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예측을 깨고 들어온다. 그게 사람을 계속 보게 만드는 이유다.